초등 고학년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본격적인 입시 영어로 입문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해석도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것이 마치 저급한 것이고 수준 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치동에 많은 것 같아요. 영어를 한글로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감은 오는데 표현을 못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감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특히 어머니들 미국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솔직히 특히 불쾌한 말 중에 하나가 뭐 미국식 한국식 나누는 거예요. 그럼 미국식은 따지는 게 없느냐? 미국식 따집니다. 미국 SAT 시험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따져야 돼요. 언어적 감으로 하면 미국식이고 따지면 한국식이고 무식한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 논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NS 어학원 김치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입시형 언제 시작할까?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 미국 교과서를 놔야 되느냐? 제가 조금 좀 알아볼게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대치동에 왔습니다. 그 시기는 뭐냐면 미 교과서가 모든 것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초등부에서 한국 선생님이 있다? 문법을 한다? 직독을 한다? 이거는 정말 수준 낮은 학원, 질이 안 좋은 학원, 보내서는 안 되는 학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야 이제 문법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중학교 3학년들 예비고일 때 보면은 우리 애는 문법도 한 번 안 하고 어휘도 한 번 안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나아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면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2010년대 중반부터 보면은 6학년부터 이제 문법이라든지 직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나아가서 조금 5학년도부터 이제 그런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내신이 좀 중시되다 보니까 내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던 부분입니다. 특목고든 일반고든 어쨌든 문법이 출제되니까 문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학생들이 공인어학 점수를 내면 됐어요. 토플 점수, 탭스 점수 이런 걸 내면은 갈 수 있는 전형도 많고 내신 조금 안 좋더라도 그걸로 대학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토플 탭스 중심으로 됐던 학습이 2016년대 중반부터는 토플 탭스와 같은 비교과 과정보다는 내신이라는 교과 과정으로 바뀌면서 문법이 일단 입시의 핵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초등학교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2020년대 오면서부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조금 더 정보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냐면 이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 입시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걸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냥 그때 그거죠. 네, 그냥 어릴 때 하는 거고 그게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입시 영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쪽이 마스터된 친구들은 4학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입시 영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중요하고 내신이 중요하고 중등 내신이 중요하고 특히 중학교 1학년 내신이 이제 또 있다 보니까 확실히 5, 6학년 때부터는 그 내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내신 보면 아까 40%나 A등급 나온다는데 그거 왜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신은 곧 자신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학교 생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또 공부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초3사를 정의할 때는 결국 본격적 입시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다라고 우리가 3, 4학년을 규정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다른 학원들이 이제 미교과서를 많이 하는 학원들이고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입시 올바른 방향은 사고력이다라는 부분들 많이 따지고 고민하고 암기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있어 저희가 초등 커리큘럼을 이제 원어민 50, 한국인 50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런 친구들이 어떤 결과를 낼까를 봤는데 저는 한영외고 내신하고 외대보고 내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보면 전사고나 외국을 가서도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학년부터 입시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실력만 된다면. 예.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그 결정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치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면 안 돼. 이 학원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학생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입시형의 시작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학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책입니다, 책. 고등부에 오면은,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확실히 이겨요. 어려운 글을 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내고, 고등부 오게 되면 이제 글을 보게 됩니다. 문제풀이가 아니라 글을 보고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고 학교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주는데, 그런 친구는 확실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친구들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보고 문단을 보면서 스스로 논리력을 자연스럽게 키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친구를 학원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딱 보면은 얘는 책을 읽은 애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애는 아니구나. 예전에 어떤 학생 봤는데 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책만 봤어요. 그래도 걔가 잘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한 환상, 저도 학원 하고 있지만 책에 병행되지 않는 학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뭐 소설을 읽히고 다양한 아티클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독을 많이 해라, 많이 읽어라. 예.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문학학습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문학학습보다는 비문학학습을 많이 하게 돼요. 수능이 되게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비문학이죠. 문학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문학 속에서 문학적 장치, 문학적 표현을 찾아내는 친구들이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보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자면 선문종합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6번째 감각이다. 너 돈은 인간의 6번째 감각인 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뭐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돈이 있어야만 인간이 오감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돈이 좀 나름대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가요? 다학적 사고하시는 친구가 있는 거죠. 실제 수능 시험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작가들은 이 책 안에서 불멸, 임모탈리티를 갖다 추구했다. 넌 책에서의 불멸성 추구한단 말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장치인 거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게 클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에 가서 어려운 이유는 그런 문학적 장치, 그런 메타포 같은 거를 찾아내는 힘,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실력이 없는 친구는 이게 메타포인지 문학적 장치인지 개념이 없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메타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겠다.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함의 추론이라는 그런 문제로도 나오게 되고 추론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 그런 걸 많이 길러 놓으셔야지 중학교 1학년 이후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비문학 학습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많이 이걸 좀 학습을 하면 좋겠고 특히 3, 4학년 때는 비문학으로 조금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좀 학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시 이와 연관해서 자기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 거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많이 해내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을 잘 표현해야만 뭐죠? 남의 생각도 잘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생각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의 눈치 보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스피킹과 라이팅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꿈 부분입니다. 당장에 뭐 그 입시 준비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당장 내신 볼 일도 없고 뭐 수능 볼 일은 더욱이 없습니다. 물론 뭐 시험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당장 단명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학교 1학년까지 내신이 본격화되는 중2 전까지 학생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거는 이 아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입니다. 즉 또 높은 꿈을 추구하고 있는 친구는 확실히 달라요. 태도가. 선생님한테 조금 더 뭐 많이 물어보려고 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적극성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식적인 부분이 한 60%라고 한다면 나머지 정서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엇을 갖느냐가 어떻게 보면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각 학교 뭐 특목고에서 전교권 하는 친구들, 일반고에서 전교권 하는 친구들, 의대를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역시 어릴 적에 이런 책도 많이 읽고 문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릴 적부터 긍정적으로 자기 꿈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제 루틴화된 습관이 된 친구들이 결국 입시 영어에서 결국 승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고 있는 과정이 IB 과정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는 과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IB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다독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들 또 문학적인 감수성 나아가서 자신과 사회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하신다면 입시 영어를 하심에 있어서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초등 고학년이 얼마나 중요한 거 조금 더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시기는 더 이상 재미로 하기보단 뭐죠? 이제 본격적인 입시 영어로 입문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어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해석도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것이 마치 저급한 것이고 수준 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치동에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저급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한글로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그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은 오는데 표현을 못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표현을 잘합니다. 문법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하루 종일 문법하라 이런 게 아니라 뭐 부정사가 뭔지
뭐 분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이런 개념 있죠. 이런 개념을 익히고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처음에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감으로 하기보다는 따지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감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특히 어머니들 미국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굉장히 좀 솔직히 듣기 불쾌한 말 중에 하나가 뭐 미국식, 한국식 나누는 거예요. 그럼 미국식은 따지는 게 없느냐? 미국식 따집니다. 예. 미국 SAT 시험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따져야 돼요. 미국 그 어려운 크리티컬 리딩 보면 그 따져야 됩니다. 해석하다시피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언어적 감으로 하면 미국식이고 따지면 한국식이고 무식한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 논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냥 뭐 미국식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뭐 오케이 그건 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보다는 뭐가 텍스트가 있으면 한번 해석도 해보고 따져보고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초등 고학년에서 필요한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실력을 확인하셔야 돼요. 막연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는 영어는 잘한다. 잘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말 잘한다 그런 의미 없고요. 이제 뭐냐면 명확히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는데 이 시기부터는 일단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제대로 컴프레hen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텍스트만 잘 본다. 말만 잘한다가 아니라 그거를 정말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응용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친구가 유연한 사고와 응용력이 있느냐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초등 저학년에서 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은 입시에 되게 예민해요.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학기라 그래서 내신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편하게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중2 때 보면 애들이 실력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내신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등부에서도 어머님들이 조금 더 빨리 이제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신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5, 6이 보면은 중1 입시 흐름에 따라 굉장히 많이 예민한 시기이기도 한데 지금 내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드리신 말씀은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갖고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선택에 따라서 영어 학습,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일반고를 갈 건지, 특목고를 갈 건지, 뭐 그런 거에 따라 갖고 일단은 영어 로드맵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장기적인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제 뭐냐면 그냥 원서만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원서만 봐라 미교과서만 봐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저도 좀 고민해 봤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 걸 고민해 봤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 학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맞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이제 고등부도 있고요. 대입 컨설팅도 있고, 그러니까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게 미교과서를 유치해야 되냐, 뭐, 일단 문법 같은 걸 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많이 되는데, 이런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치동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명확히 지금은 입시에 입문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문법이라든가, 암기라든가 이런 거 좀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여길 들어가면 다 되고, 저길 들어가면 다 되고,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논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네스 학원 들어가면 다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입시 되면서부터는 우리 아이에 맞는 또 새로운 전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보시고 우리가 최적화된 게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는 시기인 것이지 어디 하면 뭐 다 된다 이런 식의 그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초등 고학년 시기는 많은 변화가 있고 이 시기를 통해서 입시를 바라보는 롱텀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냐 크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중고등학교를 갔을 때 극상위권들은 리딩을 잘합니다. 리딩이 압도적입니다. 리딩이 워낙 압도적인 친구들이 상위권입니다. 일단 글을 잘 봐요. 물어봤을 때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 글은 어떻게 구조가 잡혀져 있고 저자는 어떤 식으로 글을 현재 풀어나가고 있고 글의 허점 무엇이고 이런 것까지 조목조목 잡아내는 학생들이 상위권입니다. 리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딩에 힘을 많이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리딩도 문학과 비문학 그런 밸런스 이론 학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리딩을 하시되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뭐 문학까지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밑에부터라도 차근차근 직독직해부터라도 차근차근 해와서 올라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 4학년 때까지는 저희도 많이 읽을 걸 권장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다독이라는 부분과 정독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다독을 많이 하면서
정독의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죠, 당연히. 하지만 수준이 낮은 친구들은 다독보다 뭐 이제 정독으로 꼼꼼하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양보다는 질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문제풀이와 구문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걸 확인하는 작업, 문제풀이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들은 토플 문제풀이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가 약한 친구들은 정독을 하면서 구문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관계대명사가 왔으며 여기서 왜 ing가 왔으며,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학생의 수준과 단계에 맞게끔 독해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딩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 6학년 때 필요한 건 역시 문법입니다. 문법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애들이 헤매는 게 문법입니다. 문법은 끝나지 않습니다. 문법은 방학 특강하면 끝나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문법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초등학부 시기에는 일단 어찌됐건 용어 이해와 용어가 부담되면 안 돼요. 부정사, 뭐 분사, 동명사 이런 게 부담되면 안 되고 그 개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시길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문법을 좀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뭐냐면, 문법하는 이유는 내신을 잘 맞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장치를 잘 이해해야만 독해가 되는 거예요. 특목고 중에 한영외고라고 있습니다. 한영외고 영어 시험이 제가 볼 땐 특목고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는 문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근데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간 학생이 그런 후기를 썼어요. 우리 한영외고를 오려면 문법 공부를 많이 해라. 이유가 뭐냐?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게 문법 장치이기 때문에 문법적 장치를 모르고선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문법 학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고, 한영역에서 1등을 받는 친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어휘 실력이 좋고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걸 잘 나누는 능력, 즉 문법적 개념이 없으면은 좋은 내신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외고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간 친구예요. 이 친구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문법과 독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요구한다. 내가 문법을 많이 했더니 독해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걸 느꼈다. 문법이 결국 독해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얘기죠.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독해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대명사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관계대명사가 왔는지. 이게 오면 애들이 그 멘붕이에요. 어떻게 해석할지, 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독해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 해야죠. 근데 초5, 6때 문법하면 이상하다, 망한다,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좀 굉장히 좀 불쾌하고 그런 흐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대치동이라는 게 대해서 좀 그래요. 어쨌든 문법은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 가장 필요한 거 국어. 국어실력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은 일단 보게 되는 지문 난도가 높아요. 요즘에 수능이 이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요즘 그런 큰 흐름인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다 연문가 출신이셔서 막 언어 문제라든가, 작년에도 보면 텍스트라는 것이 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라든가 그림까지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만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냐면 first language, 즉 한글 수준만큼 영어 수준 높여가는 전략을 찾으셔야 돼요. 한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영어 실력에 제약이 되는 게 나중에 고학년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글 실력, 국어 실력을 키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해석할 건 명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애매한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독해가 문제가 됐을 때 항상 한글 문제가 돼요. 암기는 하지만 그 어휘에 해당하는 한글 말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습을 지금 해 놓으시는 것이 혹시나 나중에 독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영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어 실력을 높이고 그 실력에 맞게끔 영어 실력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최대한 국어 실력을 높여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에 맞을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참 많은 초이스가 있는 것이 대치동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살리셔서 좀 학생이 한 단계, 두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간에 초 5, 6단계는 입시의 시작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제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전략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보고서 그 다음을 또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반드시 고교에 대한 고민은 시작하시고 어떤 로드맵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그런 고교 선택의 고민을 시작하시는 시기가 초등 고학년 시기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